65세 김영희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예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심각한 기억장애 진행 가능성.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이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본다고,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도 다른 환자 가족들도 그녀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의사로 바쁘게 살고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느라 명절에나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0년 20살의 자신과 약혼자 이준호의 사진. 흑백 사진 속 두 사람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교복을 입은 준호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영희는 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영희는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남자.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 그의 집안이 사업 부도를 맞았고 빚을 갚기 위해 중동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줘.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그때 결혼하자.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끊겼습니다. 영희는 준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중매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영희의 가슴 한편에는 늘 준호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나 곧 너마저 잊을 것 같아.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안내. 처음으로 기획된 대규모 동창회.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그랜드 레스토랑.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올까? 토요일 저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희는 검은색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백발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정리했고 은은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65살에 이런 짓 하는 거 우스운 거 아냐? 하지만 가슴은 20살 처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야. 어머, 영애 너 변한 거 없다.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영희는 계속 문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준호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안 오는 건가? 이미 죽은 건 아니겠지. 실망하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멋진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잘생긴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영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리가 40년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영희 앞에 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 맞지? 준호야.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오지 못해서. 주변 동창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야경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테라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준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 2년간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4년이 지나 있었어.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내 인생이 끝났어. 준호야. 그 후로 나도 결혼은 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영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늘 내가 있었어. 영희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 첫사랑은 너였어.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65세의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떨림은 20살의 설렘과 똑같았습니다. 영희야, 이제라도 우리 같이 살자. 64살이면 어때? 남은 시간 전부 함께하고 싶어. 영희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알츠하이머 진단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나도. 준호야. 너와 함께하고 싶어. 두 사람은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44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64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준호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영희야, 짐 여기 놓을까? 응, 거기에 놓아줘.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동거. 짐을 다 풀고 난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꿈 같아. 정말 꿈 같아. 나도 4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영희는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희야, 배고프지? 내가 저녁 준비할게. 준호야가 요리를 해? 44년. 아니, 결혼했을 때도 아내가 아플 때 내가 했어. 이것저것 배웠어. 준호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 파스타, 샐러드, 와인.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다 만든 거야? 응, 영애 너 위해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44년 만의 재회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44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아내분은 좋은 분이었어? 응. 착한 사람이었어.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내 곁을 지켜줬어. 미안하지만 난 마음 한편에 늘 너를 담고 있었어. 그걸 아내도 알았을 거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남편한테 미안했어. 착한 사람이었는데. 난 평생 첫사랑을 못 잊었으니까.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영희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영희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며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희야. 응?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영희가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했어. 영희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내 곁에. 꿈인 것 같아서 자꾸 확인하게 돼. 영희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준호를 꼭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동창회에 간 거야. 왜 죽기 전이라는 말을 해?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침실은 하나인데. 내가 거실에서 잘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자. 정말? 65살인데 뭐가 부끄러워. 그리고 영희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잖아. 이제 시간이 아까워. 침실에 들어간 두 사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영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영희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해. 준호가 영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영희도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65년 인생에서 두 번째 첫날 밤. 20대 첫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격렬함 대신 부드러움이, 서두름 대신 여유가, 욕망 대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 맞추고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영희야. 행복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서 맞이한 이 밤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한강이 흐르고 달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희는 화장실에서 핸드백을 꺼내 약통을 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제. 조심스럽게 약을 삼켰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행복하고 싶어. 영희야, 밥 먹자.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영희야, 저기 좀 봐. 저 강아지 귀엽지 않아? 응? 어디? 영희가 준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헷갈렸습니다. 영희야? 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응. 어디? 영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준호가 영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응. 미안해. 잠깐 멍했어.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영희야, 병원 가보자. 요즘 자주 멍해 보여. 아니야. 괜찮다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나 그냥 피곤한 것 같아. 일주일 후 영희의 딸 지수가 미국에서 긴급 귀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수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65살의 동거요? 지수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 준호는 45년 전 엄마 첫사랑이었어.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그때 지수가 엄마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알츠하이머 진행 억제제.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영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알츠하이머야. 초기 진단받았어. 동창회 가기 일주일 전에. 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3년에서 5년 후면 모든 걸 잊을 거야. 너도, 우리 추억도, 나 자신도.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숨겼어. 그래서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었어.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영희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아팠어? 왜? 준호는 영희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얼마나 무서웠어. 미안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 내가 짐이라고? 넌 내 인생 전부야. 준호는 영희를 더 세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잊어도 괜찮아. 내가 널 기억하면 돼. 내가 우리 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 돼. 준호야. 매 순간을 함께 할 거야.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영희가 부엌에서 나오는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준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깊게 숨을 쉬고 미소를 지으며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 나는 이준호야. 45년 전부터 너를 사랑한 사람이야.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정말 오래 사랑하신 거네요? 응, 세상에서 제일 오래, 제일 많이 사랑했어.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지네요. 영희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 왠지 따뜻하고 좋아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나 봐. 봄이 다시 왔습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 준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와, 꽃이 정말 예쁘다. 영희가 감탄하며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기억나? 응?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우리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좋아. 이곳이. 그때 갑자기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슬프지도 않은데.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매일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영희가 나를 4번 잊었다. 하지만 4번 모두 내가 소개하면 미소 지었다. 오늘 영희가 당신 목소리가 좋다고 했다. 오늘 영희가 내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준호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 내가 날 기억하든 못하든 난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두 사람. 저거 뭐야? 영희가 석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석양이야. 해가 지는 거야. 예쁘네. 정말 예쁘다. 준호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기억하니까. 영희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 매일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침실에서 영희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영희 옆에 누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사랑해. 내가 날 못 알아봐도 괜찮아. 내가 우리 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 잘 자, 내 사랑. 꿈에서라도 날 기억해. 준호는 영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추고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영희는 2년 후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매일 그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뇌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